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단 중 대표적인 것은 대쉬 식단이다. 90년대 초반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을 막기 위해 개발한 식단이다. 대쉬 식단의 기본 식단은 지중해 식단과 식재료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 채소와 과일 양이 많고 붉은 고기보다 가금류, 생선과 달걀 등의 단백질을 우선시하고 통곡물과 견과류, 씨앗류 등도 기본으로 들어간다.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밥이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다 있는데 주로 잡곡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 찬을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삼치, 저기 저녁에 닭가슴, 그리고 여기 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이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야채, 그냥 야채도 상관없고 이렇게 야채가 끼니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대시 다이어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 다이어트에 또 가장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점은 저염이거든요. 대쉬 식단에서는 무엇보다 저염을 강조한다. 저염식을 통해 혈압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을 개선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쉬 식단. 이 식단에서 권고하는 나트륨 양은 2.3g 정도다.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소금 섭취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일부 사람들은 나트륨을 먹었을 때 고혈압과 관련된 호르몬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혈압이 오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짜게 먹어서 혈압이 상승된다.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그만큼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 내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해 고혈압이 된다.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면은 혈관에 병이 생기겠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혈압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혈관의 동맥경화성 질환을 빨리 진행하도록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고혈압의 원인인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막기 위해 고안된 대쉬 식단에서는 칼륨이 든 음식 섭취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항상 칼륨이라는 영양소랑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트륨이 너무 높을 때는 칼륨을 조금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살짝 중화시킬 수 있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높은 식품이 또 많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몸 안에 나트륨이 많을 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활발하게 배출시켜 올라간 혈압을 떨어뜨린다. 칼륨은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감자 등에 많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했을 경우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그렇다면 실제 저염식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고혈압 초기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혈압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실험은 저염식과 일반식을 각각 일주일 동안 먹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처음 한 주는 나트륨 함유량을 하루 2g으로 맞춘 저염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저염 도시락에 나트륨을 추가해 일상적인 염도의 식사를 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밤이 되면 떨어진다. 그런데 혈관의 긴장도가 높으면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저염식을 했더니 야간 혈압이 135에 88에서 119에 73으로 떨어졌다. 저염식의 효과가 좋다는 뜻이다. 진영조 씨의 경우 저염식에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저염식을 하다 염도가 높은 일반식으로 바꿨을 때 주간 혈압이 123에 74에서 129에 76으로 올랐다. 그리고 유승신 씨는 혈압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실험에 참여했던 분 중에 두 분은 평상시에 저나트륨 시기를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일상적인 사람들이 먹는 시기로 전환을 했을 때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되면서 혈압이 상승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었고요. 또 한 분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보통 사람들 하시는 정도로 드셨는데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났더니 야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효과를 볼 때 저나트륨 시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하강시킬 수가 있고, 혈압을 낮추게 되면은 우리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다른 혈관, 또 콩팥, 이 건강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활 속에서 저염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거에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트륨 섭취 줄이는 노력이 많이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김치나 라면 같은 특정 음식에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음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먹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조리할 때 소금을 최대한 적게 넣고, 그러다 보면은 한 몇 개월 정도 그 음식을 먹다 보면은 우리 입맛이 나트륨 적은 음식에 맞춰집니다. 오히려 고염식을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짜서 못 먹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한 석 달만 지나가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가 있죠. 적게 넣고 적게 담고 적게 먹자. 소금을 적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식사량도 줄이는 거거든요. 불포화 지방산과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식단은 치매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최근 보고에 의하면 지중해 식단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축적을 억제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해 식단을 형성하고 있는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통곡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덜 축적되게 하는 데 이제 기전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덜 쌓이게 하고 세포 손상을 덜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중해 식단의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등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항산화 작용이다. 그렇다면 항산화 작용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산소를 마신다. 그런데 체내에 들어간 산소는 각 조직에 쓰이고 일부가 남아 활성산소로 변한다. 원래 활성산소는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지만 너무 많이 증가하면 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데 이를 산화라고 한다. 뇌세포, 혈관세포 등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받기 쉬운데 지중해 식단이 산화작용을 막는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에 권장되는 식단은 마인드 식단이다. 지중해 식단과 마찬가지로 생선, 통곡물, 올리브유, 과일, 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녹색 채소와 베리류의 섭취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베리류는 생과일이든 냉동과일이든 상관없다. 마인드 식단은 미국의 권위 있는 치매 연구팀에서 지중해 식단과 대쉬 식단의 장점을 모아 만든 식사법으로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인드 식단에서 주목하는 녹색 채소는 대표적 항산화 식품이다.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돕는 클로로필이라는 물질이 풍부하다. 클로로필은 체내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해독한다.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킨다. 또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할 경우 클로로필이 쌓이면 활성산소의 기능을 억제시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이런 이유로 뇌 건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